너는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비싼 와인이야. 마셔봐. 고급 레스토랑 연회장에서 시어머니의 머리와 어깨가 검붉은 와인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굴욕적인 꼴을 당하고도 비굴하게 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의 며느리가 최고의 로펌 변호사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지우는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의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기업 인수 합병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2시간, 비즈니스 만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몇 시지? 아직 시간은 있네. 지훈이 시계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도 되겠어.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50년 전부터 내 주제를 알았어야지. 내가 감히 나랑 같은 자리에 서려고.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연회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나영이가 중년 여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영이의 머리와 어깨가 붉은 와인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자. 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여자가 나영이를 노려봤습니다. 미선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이 빌어먹을 인생아. 미선이 소리치며 나영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맑은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나영이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여자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봤어? 이런 장면 처음이야. 빨리 찍어, 빨리.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우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연이 사업 때문에라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영이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미선이 나영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무릎은 집에 가서 꿇어. 여기서 이러지 마. 내 아들이 우리 회사 하청업체지. 까먹지 마라.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굴욕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부턴 눈치 좀 챙겨. 내 아들 회사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미선이 나영이를 밀쳤습니다. 나영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와인 얼룩이 번진 옷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하다니. 집에 가고 싶다. 나영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녹화를 멈추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앞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지훈아 들어와. 나영이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영이의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얼굴이 왜 이래요? 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그냥 넘어졌어. 별일 아니야.
나영이가 멍든 뺨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넘어져서 이렇게 멍이 들 수가 있나요? 이건 그냥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이야. 괜히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나영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훈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나영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차가운 찜질팩을 나영이의 뺨에 대주었습니다. 차가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도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애 걱정만 시킬 거야. 나영이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에는 어제 본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여자와 나영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오후에 지훈은 로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후배 변호사 한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무슨 일이세요, 선배? 준호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사람 알아볼 수 있어? 나이는 50대 중반쯤. 중소기업 사장 부인이야. 지훈이 메모지에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요. 준호가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이 들뜬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주 좋은 일이야. 도연이 지훈을 와락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러면 놀라잖아. 지훈이 도연을 밀어냈습니다. K-테크에서 연락 왔어. 대규모 계약 따냈다고. 도연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지훈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 계약 덕분에 3년 안에 상장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도 사람 대접받는다. 도연이 거실을 돌아다니며 기뻐했습니다. 나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뺨에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잘 됐구나. 고생 많았다. 나영이가 아들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서 다치셨어요? 도연이 나영이의 뺨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넘어졌어. 집에서 발을 헛디뎠어. 별일 아니야. 나영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연은 계약 얘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K-테크 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려야겠어.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도연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K-테크가 바로 박미선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그 사장님 부인 박미선이라는 분 아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사모님? 한두 번 뵌 적 있어. 왜?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냥요. 지훈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선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지훈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괴롭힌 것이 바로 남편 회사의 거래처 사장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나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응, 괜찮아.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나영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존엄을 반드시 되찾아주겠다고. 박미선이라는 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날 밤 지훈은 침실에서 스마트워치 녹화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박미선의 폭력적인 모습과 나영이의 굴욕적인 상황이 선명했습니다. 50년 전부터 내 주제를 알았어야지. 박미선의 말이 지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0년 전이라는 말에서 지훈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박미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영이는 며느리가 준비해준 죽을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송년의 레스토랑과 50년 전 교실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한 숟가락만이라도 드세요. 이거 소화 잘 되는 거예요. 지훈이 나영이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입맛이 하나도 없네. 먹고 싶어도 목이 안 넘어. 나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변호사 한준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박미선 관련 자료 정리 완료. 만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지훈이 문자를 확인하고 나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올게요. 어디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나영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로펌에 급한 일이 좀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바로 올게요. 지훈이 나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은 로펌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배, 이 여자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뭘 찾았는데? 지훈이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박미선, 54. 남편은 K-테크 사장 박진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눈을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기록이 심상치 않아요. 여고 때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징계받았어요. 폭력?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때리고 괴롭히고 피해자 명단에. 준호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영이 여사님 이름이 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50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괴롭혀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 지훈이 짧게 물었습니다. K-테크 쪽도 조사해봤습니다. 하청업체들 상대로 계약 갑질이 심해요. 불리한 조건 강요했다는 제보가 여럿입니다. 지훈이 자료를 넘기며 살펴봤습니다. 김도연의 회사 이름도 보였습니다. 도연이 회사도 포함돼 있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표적이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김도연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큰일 났어. 도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자리에서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박미선 사모님이 회사로 찾아왔어. 어머니가 자기를 고소했다면서 난리를 쳤어.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도 않았는데 박미선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지금 어디야? 지훈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회사야. 지금도 사무실에 있어. 빨리 좀 와줘. 지훈이 전화를 끊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료는 내가 다시 연락할게. 고마워, 준호. 김도연의 회사에 도착한 지훈은 사무실 앞에서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감히 날 고소했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박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미선이 도연의 책상 앞에 서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계약은 끝이야. 미선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사모님, 진정 좀 하세요. 여긴 회사입니다. 도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미선이 지훈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였습니다. 당신이 김도연 아내지? 시어머니 교육 좀 제대로 시켜. 나 같은 사람한테 덤비게 해.
미선이 지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날 고소했다잖아. 50년이나 지난 일 가지고.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은 박미선의 말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폭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훈이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폭행? 친구끼리 장난친 게 폭행이야? 웃기고 있네.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장난으로 사람 뺨을 때리진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미선이 김도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 우리 계약이 얼마짜린지 알지? 3년간 50억이야. 미선이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계약이었습니다. 회계감사도 넣을 수 있고 세무조사도 요청할 수 있어. 나 그 정도 힘은 있어. 미선이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런 말씀은. 지훈이 말을 꺼냈습니다. 협박? 이게 협박이야? 이건 충고야, 충고. 미선이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김도연이 아내와 박미선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과 회사의 존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여보, 도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훈은 남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소송 취하할 생각 없습니다. 지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고 봐. 나를 적으로 만든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미선이 사무실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돼. 지훈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막을 건데? 저 여자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50년 동안 얼마나 무서워하며 살았는지 생각해봐. 지훈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훈은 나영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나영이가 손을 떨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미선이라는 여자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 곧장 물었습니다. 나영이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지훈아. 나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50년 전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알아야 해요. 지훈이 나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영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날 괴롭혔어? 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요? 지훈이 숨을 죽였습니다. 돈을 빼앗고 이유 없이 때리고 반 애들 앞에서 무릎도 꿇게 했어.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때문이야. 그의 사업에 저 집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참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지훈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50년을 삼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참으세요. 어머니 목까지 제가 싸울게요. 지훈이 나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도연이 회사는 괜찮겠지? 나영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존엄도 지키고 도연 씨 회사도 지킬 방법 있어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박미선과 K-테크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기업 비리까지 파헤칠 계획이었습니다. 지훈이 박미선에 대한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그날 오후 로펌 리셉션에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강지훈 변호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할까요? 여성이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직원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제인호라고 합니다. 박미선 관련해서 왔어요. 급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회의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제인호는 지훈 앞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훈이 물을 내밀었습니다. 나영애 씨와 오랜 친구입니다. 50년 전 같은 반이었어요. 제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반이요? 그럼 박미선 씨도? 지훈이 바로 연결해 물었습니다. 혹시 박미선과도 아시는 사이인가요? 지훈이 궁금해했습니다. 알죠. 저도 미선에게 당했거든요. 영희만큼 심하게는 아니지만. 제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지훈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제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인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사모펀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우연히 K-테크의 해외 거래 내역을 봤는데 제인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떤 내역인가요? 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에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흔적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고요.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확보하신 거예요? 지훈이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모았어요. 그리고 제 쪽에서 추가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제인이 바로 답했습니다. 제인이 서류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K-테크 사장 박진우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계좌가 이렇게 많다고요? 이 정도면 규모가 크네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인 건지 아세요? 지훈이 바로 물었습니다. 일부는 미선의 과거 은폐 작업에 쓰였어요. 증언할 뻔한 동창들 입막음 용도로요. 제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막음 돈으로요?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조용히 해라 그 말이었죠. 말 안 들으면 뒤가 시끄러워진다고. 제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기업 범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지훈이 짧게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은행 거래 내역 있어요. 통화 녹음 파일까지 다 있어요. 제가 왜 허술하게 들고 오겠어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언제, 누구랑 통화한 거죠? 지훈이 바로 이어 물었습니다. 미선 쪽 사람이에요. 돈 줄 테니 입 다물어라 그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인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연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미선 사모님이 우리 사무실로 또 왔어. 도연의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데? 지훈이 빠르게 물었습니다. 소송 취하하래.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나 진짜 미치겠어. 도연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 직원들 앞에서는 말 길게 하지 말고 녹음만 해.
지훈이 단단히 말했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고 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나요? 현장에서 미선을 직접 봐야겠어요. 그리고 재인 씨도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피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끝을 봐야죠. 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과 재인이 김도연의 회사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미선이 직원들 앞에서 김도연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고소장까지 접수했다면서 사람을 바보로 알아?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제발 진정하세요. 여긴 직원들도 있고.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 있으면 뭐. 내가 사장 맞아? 지금 내 말이 장난으로 들려? 미선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탕 치며 몰아붙였습니다. 지훈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선이 지훈을 보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 여자 또 왔네. 내가 뒤에서 다 꾸민 거지. 어디 감히. 미선이 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박미선 씨, 회사에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여긴 소리 지를 곳이 아닙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행패? 너 지금 나한테 행패라고 했어? 미선이 얼굴을 확 붉혔습니다. 제인호가 지훈 뒤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인?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미선아. 너 아직도 똑같구나. 제인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너 홍콩에 있다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있었지. 근데 영희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제인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영희 도우러 왔지. 50년 전처럼 당할 순 없거든. 제인이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웃기지 마. 너까지 끼어들 일 아니야. 미선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니, 내 일이기도 해. 그리고 이제 너 마음대로 못해. 제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박미선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인호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김도연 씨, 계약건은 내일까지 결론 내세요. 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모든 거래 중단입니다. 하루면 충분하겠지? 미선이 마지막 통첩을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싸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끝난 거야? 계약 끊기면 우리 바로 무너져. 도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지훈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연이 멍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도연아, K-테크가 내 회사에만 이런 식으로 협박한 게 아니야.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했어. 지훈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제인에게서 받은 서류를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이 서류를 넘기며 살펴봤습니다. K-테크의 해외 비자금 조성 증거야. 이 돈으로 다른 하청업체들도 협박했어. 협박당한 회사가 한두 곳이 아니야. 지훈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서도 다시 봐. 너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을 거야. 지훈이 제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맞아요. 겉으로는 좋은 조건처럼 보이게 해놓고 뒤에 조항으로 목을 조이는 방식이에요. 제인이 덧붙였습니다. 도연이 급히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숨겨진 조항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기술 유출 의무 조항이 있어. 우리가 뭘 넘겨줘야 한다고 써 있잖아. 도연이 경악했습니다. 미선 부부가 내 회사 기술을 빼앗으려던 거야. 계약이 아니라 덫이었어.
지훈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거네? 도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끌려가지 않아.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훈은 나영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나영이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도연이 회사는 괜찮겠지? 괜히 내 때문에. 나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인 언니 기억하세요? 지훈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인? 제인호? 나영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제인 언니가 우리를 도우러 왔어요. 오늘 직접 만났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제인이가? 그 애가 한국에 왔어? 나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 오늘 있었던 일을 나영이에게 설명했습니다. 나영이는 옛 친구의 도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인이도 미선에게 당했었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같이 싸워요. 이제는 숨지 마요. 지훈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영이가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나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고마워하기 이르세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제 편만 되어주세요. 지훈이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제인 오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인 언니, 증거 자료 검토해봤어요. 충분히 승산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가면 돼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미선 그년이 놀란 표정 봤지? 50년 만에 속이 다 시원하더라. 제인이 짧게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반격 시작할게요. 언니는 해외 쪽 자료만 계속 잡아주세요. 지훈이 부탁했습니다. 나도 최대한 도울게. 홍콩에서 K-테크 해외 자산 동결 작업부터 시작할 거야. 돈줄부터 막아야 하거든.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선과 K-테크를 상대로 한 전면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로펌에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긴급 감사팀이 구성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훈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대표님이 지금 당장 보자고 하세요. 말씀이 너무 급해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대표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최 실장과 마주쳤습니다. 최 실장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 씨, 개인적인 일로 회사 자원을 남용하면 안 되는데 요즘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최 실장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실장님, 말씀 조심하세요. 지훈이 짧게 받아쳤지만 최 실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표 사무실에 들어간 지훈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감사팀장이 엄중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앉아. 대표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지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익명투서가 들어왔어. 내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로펌 정보망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야. 대표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익명투서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회사 규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널 믿고 싶다. 하지만 투서 내용이 구체적이야. 그래서 감사팀을 꾸렸어. 대표가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최 실장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해명할 기회는 주겠어. 내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정식 절차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사무실로 돌아오자 제인 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홍콩에서 K-테크 계좌 동결 작업 시작했어. 제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로펌에서 징계받을 위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징계야? 제인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 자원을 남용했다는 투서가 들어왔어요. 익명으로요. 딱 그 말이에요. 제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선 그년들이 로펌 내부에도 손을 뻗친 거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딱 감이 와요. 지훈이 짧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더 강력한 증거를 보내줄게. 징계위원회에서 입 다물게 만들어. 제인의 목소리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언니, 정말 가능해요? 저 혼자면 버티기 힘들어요. 지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가능해. 내가 지금부터 바로 움직일게. 너는 내일만 버텨. 제인이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연이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K-테크에서 우리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 걸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서류가 뭐라고 적혀 있어? 지훈이 빠르게 물었습니다. 계약서 조항 불이행이랑 품질 하자래. 우리가 납품을 일부러 망쳤대. 도연이 거의 울먹였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미선 부부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야? 지훈이 차분히 물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20억 우리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야. 은행도 더는 안 빌려줄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지훈이 급히 도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끝난 거야?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도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끝난 거 아니야. 지훈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비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변론할 거야. 변호사비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저쪽도 약점이 있어. 지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지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보하고 입을 때려다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이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습니다. 지훈이 병실에서 나영이를 지켜봤습니다. 나영이가 의식을 잃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엄마 때문에. 나영이의 말에 지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김도연이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나? 나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도연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더 괴로워하신 거야. 도연아, 내 탓으로만 돌리지 마. 지훈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나영이가 눈을 뜨자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나영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미안해 하세요? 미안한 건 저예요. 저는 어머니 편이었어야 했는데. 도연이 나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회사 망치게 해서.
나영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어머니가 쓰러지면 그게 더 큰일이에요.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도연의 말에 나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나영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훈아, 고생시켰구나. 나영이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50년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끝까지 갑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재인 오와 만났습니다. 재인이 새로운 증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훈아, 이거 봐. 이건 K-테크가 다른 하청업체들한테 강요한 이면 계약서야. 재인이 서류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면 계약서? 계약서가 2개라는 말이에요? 지훈이 바로 물었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해. 근데 뒤로는 기술 유출이랑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야. 재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지훈이 서류를 넘기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도연의 회사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도연 씨 회사도 똑같네요. 구멍이 다 같은 자리예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면 K-테크의 손해배상 소송을 역공할 수 있어요. 지훈이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미선 부부를 특정 경제범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 돈 흐름이 너무 더러워. 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대규모 기업 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자료가 필요해요. 지훈이 굳게 말했습니다. 영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우리가 50년 전에 지켜주지 못한 걸 이제라도 갚을게. 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집에 돌아와 김도연에게 새로운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진짜로 방법이 있는 거야? 도연이 믿기지 않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공격할 차례야. 미선 부부가 얼마나 악질적인지 세상에 알려줄 거야.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지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지훈을 꽉 안았습니다. 아내의 능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보, 미안해.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겁부터 났어.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같은 편이잖아. 같은 방향으로 가면 돼. 지훈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훈은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박미선과 K-테크의 악행을 폭로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징계위원회 회의실 앞에 서자 최 실장이 비웃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 될 것 같네. 짐 정리할 준비는 했어? 최 실장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지훈이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로펌 자원을 남용한 증거가 이렇게나 많아. 위원들이 이걸 보면 바로 끝이야. 최 실장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실장님 생각이시겠죠. 사실은 다를 겁니다. 지훈이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징계위원 5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 개인적인 사건을 위해 로펌 정보망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투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훈이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제인호가 건네준 K-테크의 기업 범죄 증거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더 큰 범죄라니요? 위원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K-테크라는 회사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기술 탈취를 해왔습니다. 동시에 해외로 비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K-테크요? 그 회사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한 위원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증거 서류를 위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건 해외 계좌 내역입니다. 이건 이면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청업체들의 피해 진술입니다. 지훈이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계약 조건은 정상적이지 않군요. 기술을 넘기지 않으면 계약 해지라니. 위원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이 증거들이 확실한 겁니까? 한 위원이 지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네. 해외 사모펀드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입니다. 홍콩 금융당국에도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훈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사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였습니다.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위원장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 실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위기가 왜 저래? 최 실장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뭐지? 왜 아직 안 끝나? 최 실장의 손에 들린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30분 후 지훈이 다시 회의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위원장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 조사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이 분명하게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기업 범죄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합니다. 로펌의 명예를 지킨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덧붙였습니다.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회의실에서 나오자 최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최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연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아니, 좋은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K-테크 계좌가 동결됐대. 은행에서 직접 연락 왔어. 도연이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인 언니가 해낸 거네.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K-테크에서 우리한테 걸었던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한대. 방금 메일 왔어. 정말? 지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회사가 살았어. 우리 끝난 줄 알았잖아. 여보, 우리가 이겼어. 도연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영이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지우는 나영이가 제인 오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얼굴이 좋아 보이네. 나영이가 밝은 표정으로 지훈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겼어요. 정말 다 끝났어요. 지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나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K-테크 계좌도 동결됐고요.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됐어요. 도연 씨 회사, 이제 안전해요. 그럼, 우리 도연이는 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하느님,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나영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인아, 고마워. 정말 고맙다. 나영이가 옛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50년 전에 못다한 걸 이제야 해낸 거야. 이제 너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 제인도 울먹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그러지 마. 일어나렴. 나영이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고통을 몰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다 해준 거야. 내 인생의 은인이야. 나영이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박미선에 대한 재판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 그래도 되겠니? 나영이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에요. 그건 꼭 필요해요. 지훈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이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정의에 대한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증언할게. 50년 동안 참았던 거 다 말할게. 나영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훈이 나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용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함께 해낼 거예요. 반드시요. 지훈의 눈빛에 확신이 빛났습니다. 지훈이 로펌 대표실에서 나오자마자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법원 송달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 변호사님, 지금 방금 들어온 겁니다. K-테크에서 김도연 사장님 회사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류가 꽤 급해요.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쳐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50억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이게 말이 돼?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지훈 앞을 지나가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훈 씨, 개인적인 일로 로펌 망신시키더니 이제 더 큰 일이 터졌네. 대단하다, 진짜. 최 실장이 듣기 싫은 말을 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훈이 최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K-테크 변호인단이 우리 로펌 창립 파트너한테 항해 전화했어. 자기 회사 임직원을 괴롭히는 변호사가 있다고. 로펌 이미지가 어쩌고저쩌고 떠들더라. 최 실장의 목소리에 악의가 묻어났습니다. 실장님,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책임? 난 사실만 말했지. 최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연에게서 온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회사 계좌가 가압류당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다시 말해봐. 지훈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K-테크에서 보전처분 신청했대. 우리 회사 운영자금이 다 묶였어. 통장에 손도 못 대. 도연이 숨이 가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지훈이 바로 물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이야.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줄 상황이야. 다들 얼굴이 새파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너 혼자 버티지 마. 지훈이 단단히 말했습니다. 지훈이 급히 로펌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K-테크가 또 공격해왔어요. 이번엔 더 세게 들어왔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뭐? 계좌 동결시켰는데? 이미 돈줄 끊어놨잖아. 제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전 처분이에요. 도연 씨 회사 운영자금을 다 가압류했어요. 지금 회사가 멈춰요. 지훈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회사가... 제인이 숨을 삼켰습니다. 문 닫을 위기예요. 이번 달 월급도 못 줘요. 지훈이 거의 울먹였습니다. 알았어. 침착해. 지금부터 내가 확인할게. 제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김도연의 회사에 도착한 지훈은 직원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월급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내일도 출근해? 은행 계좌가 막혔다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원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이번 달 월급도 못 줄 것 같아. 나 진짜 손이 떨려. 도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직원들 월급은 내가 해결할게. 지금은 사람부터 잡아야 해. 지훈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 K-테크에서 우리 기술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가 훔쳤대. 도연이 서류를 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피해자인데?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이 소송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K-테크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된 것 같았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뒤바뀐 거네. 우리가 가해자로 몰린 거야. 지훈이 분석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해. 거래처에서도 전화와서 따지더라.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이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지훈아, 도연이는 어디 갔어? 나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을 거예요. 금방 올 거예요. 지훈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희 둘 표정이 어두워. 나 속일 생각하지 마. 나영이가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지훈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K-테크의 반격과 도연 회사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내 때문이네. 내가 입 다물고 있었어야 했는데. 나영이가 자책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비겁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머니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지훈이 나영이를 달랬습니다. 도연이는 어떻게 돼? 회사가 망하면. 나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막을게요. 이번엔 제가 끝까지 지켜요. 지훈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이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술 마셨구나. 어디서 이렇게 마셨니? 나영이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제가 지킬 줄 알았는데. 도연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무능해? 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망할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나 때문에 다들 길바닥 나앉게 생겼어요.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훈이 도연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남편의 절망적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지. 나랑 약속해. 술로 끝내지 마. 지훈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지? 정당하게 싸운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해?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더 끝까지 싸워야 해. 끝까지 가면 길이 있어. 지훈의 목소리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재인 오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재인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지훈아, K-테크가 다른 하청업체들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 너희만 당한 게 아니야. 재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똑같은 수법?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술 도용 누명 씌우고 보전 처분으로 돈줄 막아. 회사 문 닫게 만드는 거야. 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K-테크와 거래했던 하청업체 중 절반이 유사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훈이 분석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언론에도 같이 알려야 해. 재인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예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재인이 바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 회사가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압류가 풀리기 전까지는 숨도 못 쉬어요. 지훈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재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긴급 자금 지원할게. 회사 운영은 일단 유지하고. 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언니 돈까지 끌어오면.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돼? 우리가 가족 아니야? 영희가 당한 거 나도 같이 당한 거야. 재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지훈이 재인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50년 전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진정한 동지였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잊지 않을게요. 지훈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고맙긴. 이제 K-테크 완전히 박살낼 준비나 하자. 이번엔 끝을 보자. 재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훈이 집에 돌아가 도연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정말? 회사가 살 수 있어? 그게 진짜 가능해? 도연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언니가 도와주기로 했어. 그리고 다른 피해 업체들과 함께 싸울 거야. 지훈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K-테크가 우리만 괴롭힌 게 아니야. 조직적으로 여러 회사를 털어온 거야.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어.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나영이가 부엌에서 나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정말 이번엔 끝낼 수 있겠지? 나영이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정말로 끝장낼 거예요. 어머니가 더는 숨지 않게 해드릴게요. 지훈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징계위원회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위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K-테크 변호인단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합니다. 위원장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 K-테크 측에서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지훈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허위 증거 조작 및 기업 신용 훼손 혐의입니다. K-테크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악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K-테크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이 가져온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제인호가 건네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위원님들, 허위는 제가 아니라 K-테크 측입니다. 지훈이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K-테크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해왔습니다. 지훈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위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K-테크가 김도연 사장 회사에 제기한 기술 도용 혐의는 완전히 날조된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혐의입니다. 지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증거 서류를 위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문서 보십시오. 이건 K-테크 내부 자료입니다. 소송 전에 이미 시나리오가 작성돼 있었습니다. 지훈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K-테크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문서는 K-테크가 다른 하청업체에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도용 누명을 씌운 뒤 보전 처분으로 숨통을 끊는 방식입니다. 지훈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한 위원이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난 3년간 K-테크와 거래한 12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같은 방식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 시점, 주장 내용, 증거 방식이 모두 동일합니다. 지훈이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지훈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K-테크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기업 활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세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K-테크 내부 직원이 녹음한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녹음에는 K-테크 박진우 사장이 직접 등장합니다. 김도연 사장 회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지훈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연 놈 기술 빼앗고 회사 망하게 만들어야지. 기술 도용 누명 씌우고 보전 처분 걸면 한 방이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K-테크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테크의 조직적 범죄 증거입니다. 허위 고소, 증거 조작, 기업 협박. 모두 명백합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리합니다. 위원장이 분명하게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기업 범죄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합니다. 이번 사안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다른 위원이 덧붙였습니다. 지훈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었던 두 번째 위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회의실을 나서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연에게서 온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해냈어. 도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빠르게 물었습니다. K-테크가 보전 처분 취하했어. 방금 법원 결정 나왔대. 도연이 거의 소리쳤습니다. 정말?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 계좌 동결도 전부 풀렸대. 우리 숨통 트였어. 다행이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급히 도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직원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사장님, 진짜 월급 나오는 거예요? 한 직원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 달 월급 다 준다. 그리고 보너스도 챙길 거야.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회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생 많았어. 너 아니었으면 우린 다 무너졌을 거야. 나영이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박미선 재판이 남아있어요. 지훈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 너희가 옆에 있잖아. 나영이의 목소리에 안정감이 묻어났습니다. 김도연이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처음에 당신을 믿지 못해서.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서로 믿고 있잖아.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로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 최 실장 해고 결정했어. 대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지훈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K-테크로부터 뒷돈을 받고 너를 모함한 사실이 밝혀졌어. 통화 기록, 계좌 다 나왔어.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최 실장의 배후에 박미선 부부가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에게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같은 변호사가 이 로펌의 얼굴이 되어야 해. 축하한다. 대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훈이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영이와 도연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파트너 변호사래. 내가 이런 날을 보내. 나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당신이 내 자랑이야. 도연이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제인호가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아, 파트너 승진 축하해. 이제 진짜 한 사람 목하네. 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박미선 재판만 남았네. 끝까지 함께 가자.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50년 안을 풀어드릴 마지막 문턱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지훈이 나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응, 지훈아. 끝까지 함께 가자. 나영이가 며느리를 믿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박미선이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나영이를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출근한 사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급해. 문 좀 열어. 미선이 집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영희야.
안 나올 거야? 나 여기 계속 있을 거야. 미선이 목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나영이가 문을 열자 박미선이 억지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들어오지 마. 왜 이러니, 미선아? 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왜 왔어? 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송 취하해. 내가 이렇게까지 빌잖아. 내가 무릎 꿇을까? 내가 뭘 더 해야 돼? 미선이 거실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재판 날짜도 잡혔는걸. 이제는 내가 못 멈춰. 나영이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뭐? 내가 나를 거절해? 미선이 이를 갈았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굴복하지 않는 나영이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랑 끝까지 가겠다고? 미선이 나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마. 내 집에서 나가. 나영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지훈이 급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설 보안팀으로부터 박미선이 집 근처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박미선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지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선이 나영이를 밀치고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미선이 지훈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때문에요? 사람 때린 건 누군데요? 지금도 어머니를 밀쳤잖아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나영이를 부축했습니다. 응, 괜찮아. 나 안 넘어져. 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미선의 모든 행동이 CCTV에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보안 요원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 체포? 당신들이 감히 나를? 미선이 당황했습니다. 지금도 소리부터 지르시네요. 이게 다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복 범죄까지 추가되었네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복? 내가 뭘 보복해? 미선이 발버둥쳤습니다. 방금 여기 찾아온 게 보복이에요. 재판 앞두고 협박하러 온 거잖아요. 지훈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나를 누가 감히. 미선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과거 박미선에게 피해를 당했던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끝을 봅시다. 이제는 누구도 숨지 말아요. 방청석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나영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50년 만에 진실을 말할 기회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미선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나영이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돈을 빼앗고 때리고 반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게 했습니다. 돈은 매번 뺏겼습니다. 때리면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으면 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영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영이의 증언에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50년간 참아온 고통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최근에도 폭행을 당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송년회에서 뺨을 맞고 와인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찍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송년회 녹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박미선의 폭력적인 모습이 법정에 상영되었습니다. 저게 진짜였어요? 저렇게까지 했다고? 방청석에서 숨죽인 소리가 흘렀습니다. 제인호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피고인에게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청각에 영구 손상을 입었습니다. 제인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인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박미선의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판사가 박미선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미선이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박미선은 입술만 떨었습니다. 지훈이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50년간 지속된 조직적 괴롭힘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참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줄 때입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준비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에게 폭행죄로 징역 1년, 보복범죄로 추가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2억 원으로 확정합니다. 추가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나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정이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나영이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이 나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이제 어머니가 숨을 곳은 없어요. 어머니는 당당해도 돼요.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못하던 말을 내가 해줬다. 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제인오가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우리 승리했어. 이제 너 고개 숙이지 마. 제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인아, 내가 없었다면, 나 혼자였으면 또 숨었을 거야. 나영이가 옛 친구를 안았습니다. 박미선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K-테크 사장 박진우도 특경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박미선의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6개월 후 나영이는 자서전 침묵을 깨고를 출간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이 책은 저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썼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영이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50년간 참았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가족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영이가 지훈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도연아, 너희가 내 손을 잡아줘서 내가 살았어. 나영이가 울먹였습니다. 김도연의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윤리적인 경영으로 업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년에 상장 확정이래. 도연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 정말 수고했어. 당신 끝까지 버텼잖아. 지훈이 남편을 축하했습니다. 강지훈은 파트너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에 집중했습니다. 정의재단을 설립해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평온한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이가 문학강좌에서 쓴 시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네. 내 곁에서 지켜준 사람들 덕분에. 나영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고통을 이겨내고 찾은 평화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 편이에요. 지훈이 나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이제는 정말 행복해. 나도 이제 웃을 수 있겠다. 나영이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모두의 얼굴에 평안함이 깃들었습니다. 50년간 침묵 속에 갇혀 살았던 나영이가 며느리 지훈의 용기와 사랑으로 마침내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늦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가족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고 때로는 침묵보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나영이의 50년 고통이 헛되지 않았듯이 우리 주변의 작은 불의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맞서야 할 것입니다. 강지훈처럼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과 제인 오처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진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